네, 이 선생이에요. 자, FAT 2급 2월 27일 대비 거래자료 입력 테마학습 13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회 기출문제 거래자료 입력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하죠. 약소금 수치거래예요. 약소금 수치거래. 항상 제가 뭔지 타이틀을 점수 옆에 있는 거를 한번 읽어보고 하시면 된다 그랬죠. 약소금 수치거래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약소금 수치는 뭐예요? 그죠? 받으러 옴이란 뜻이죠. 어음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문제를 보니까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역시 자금관리 정보 입력. 자, 자금관리 정보 입력이라는 게 뭔 뜻이죠? 여기 이거, 그쵸? 이거가 F3번 눌러서 자금관리에 반영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8월 20일 자, 상품을 매출하고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죠?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겠죠?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나마나 받으러옴이죠. 그죠? 보나마나 받으러옴. 자, 그럼 뭐 대개 분계가 뭐 어떻게 나올까? 자, 볼게요. 일단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림을 먼저 보니까 700만 원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음, 어음번호 이거 다 입력해야 돼요. 받으러음은 이걸 다 입력해야 돼요. 노가다예요. 그 다음에 하나상해, 내가 하나상해예요. 그죠? 이거 나한테. 그 다음에 이제 지급기일, 이게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그 다음에 발행일자, 요 날짜, 그죠? 보통 거래일이 발행일자고요. 서울전자. 상대방 거래처가 서울전자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국민은행, 강남지점, 지점까지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급보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지점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요거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분계를 먼저 하고 그리고 가도록 할까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바로 분계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를 가면요. 자, 우선은 자, 상품 매출에 관련된 분계니까 그죠? 대변에 자, 상품 매출 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 아까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700만 원 가주면 되겠고, 자, 차변에 받으러 옴. 분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7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니까, 자, 거래처는 이쪽에다가 서울전자, 그죠?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받으러 옴 코드가 F3번, 자금 관리도 해줘야 된다. 이제 요게 포인트죠. 자,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전표 입력.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요. 자, 화면 구성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만 간편 입력하고 시작하라 그랬고요. 그죠? 요거 닫혀 있으면 요거 열어놓으라고 했었고요. 자, 들어갈게요. 날짜 8월 20일. 자, 그리고 대변부터 갈게요. 상품 매출, 그 다음에 700만 원, 차변에 받으러 옴, 그 다음에 서울전자죠. 서울전자, 그 다음에 700만 원까지 입력하고 나서 F3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F3번을 누르라는 거죠. 여기서 커서가 갔을 때 F3번을 눌러주면 이 아래쪽에 팝업 창에 필드가 하나 더 떠요. 자, 보세요. 그죠? 뜨죠? 자, 이쪽 아래쪽에 자, 팝업 창이 뜨죠? 받으러 온 관리라 해서 지급보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래쪽 필드를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이게 상태가 어떤 상태냐? 보관이니까 지금 받아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보관 자동 세팅돼요. 그냥 건들지 마시고. 그다음에 한 칸 엔터 치시면 이제 어음. 자, 이것도 확대해 볼게요. 자, 어음 종류가 있어요. 어음 종류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음의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은 종이 어음의 경우에는 이거. 그 다음에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이거 6번. 그래서 대개는 99% 이상이 1번과 6번 둘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전자어음이기 때문에 6번을 누르셔야 돼요. 6번 누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급어음에선 이걸 F2번 눌렀었잖아요. 근데 받으러 오면요, 미안합니다만 이걸 다 일일이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가다 아닌 노가다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4자리씩 20자리이기 때문에 4자리씩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0042, 그 다음에 0150, 그죠? 그 다음에 8200, 그리고 0001, 1112 이렇게 4자리씩 끊어서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틀리면 감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정보 등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자수의 커서가 있는데, 자, 보면 이제 수치 구분 입력합니다 라고 해서 아래쪽에 자수냐 타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은 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서양도를 받으면 타수.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서울전자랑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받은 어음이니까 이건 자수어음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배서양도 받았다 그러면 타수라고 하셔야 돼요. 발행일자는
어음상에 표시되어 있는 발행일자 일치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만기일자 비어있죠? 2016년 2월 28일 입력해 주시고, 지급은행은요, F2번 누르셔서 저기 그 지급지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지급지, 요게 예, 그 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강남지점, 여기다 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하실 때 국민은행 골라주시고, 이거 국민은행, 이거 F2번 눌러서 국민은행, 그리고 여기에 강남지점까지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쓰면요, 커서가 여기로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 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드러움도 역시 지급어음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할 일이 많아요. 바드러움은 이제 지급어음 미리 발행한 것을 이제 땡겨오는 거고, 근데 지급어음이 이제 그냥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거를 땡겨와서 이제 발행을 해주는 건 좀 어렵지 않은데, 그 전산회계 운용사가 이런 스타일의 시험이죠. 그러니까 그 어음을 등록하게끔 해갖고 이제 발급하는 게 있어요.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가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어려운데, 아마 운용사를 S+로 공부해본 친구들은 AT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근데 전산회계만 공부하셨다가 AT를 공부하시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요. 자, 아무튼 됐고요. 자,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통장 내역을 보고 입력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은 평가 문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볼 것도 없죠. 뭐 자료 설명 보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가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다.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이자 수익, 머릿속에 분계가 어느 정도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인데 거래처 걸어줘야 돼요. 국민은행. 그리고 자, 봐봐요. 맡기신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뭐예요? 이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이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날짜는 9월 25일. 그리고 뭐 결산 이자. 자, 이거 바로 분계 여기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분계를 해보면 일단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죠. 얼마 들어왔어요? 69,500원. 이게 뭐라고요? 이자가 들어왔다고요. 이자 수익 69,500원. 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거래처, 색깔이 왜 안 바뀌니? 자, 거래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국민은행 농협이죠? 국민은행이죠. 농협이 아니라 국민은행,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들어갈게요. 날짜는 9월 25일, 차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에 국민은행. 자, 국민상에 있고 쭉 되어있는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금액은 69,500원. 자, 대변의 금액 어떻게 돼요? 그쵸? 이자 수익 하시고 그냥 69,5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갈게요. 자, 이제 영수증을 보고 입력하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죠.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영수증 보고 입력하는 거. 항상 평가 문제 자료 설명, 그리고 그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평가 문제는 사실 뭐 볼 게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자료 설명을 보니까 영업부 직원들의 야근 업무 시 식사대금. 자, 야근 업무 시 식사대금은 뭘까요? 복리후생비예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이란 뜻인데, 자, 영수증에서 우리가 볼 때가 있다 그랬죠. 날짜가 언젠지, 그죠?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 일단 이걸 봐야 돼요. FAT급에서는 이게 영수증 볼 때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분계 들어가면 뭐 출금전표 찍어도 상관없긴 한데,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대변의 현금, 자, 24,000원. 자, 그 다음에 차변의 복리후생비, 뭐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FAT급은 다 뭐 비용은 다 판매비와 관리비죠. 24,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이거 출금전표로 찍겠습니다. 자,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10월 12일 출금 복리후생비, 그리고 금액은 24,000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이번에는 재고자산의 매출거래. 이게 좀 거의 회차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지난 회차에도 14회차도 한번 풀어봤던 것 같은데, 거래명세서가 빨간색이면 매출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급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하나상에. 그죠? 자, 그리고 평가 문제. 11월 5일에 거래자를 참고하라고 돼 있어요. 11월 5일이 뭐냐면 이쪽에 나와 있는 선수금이에요. 계약금을 받은 날짜가 11월 5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11월 5일은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추후에 받기로 하다, 이건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고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선적으로 11월 5일에 거래를 참고하라는 얘기는 이게 선수금이란 얘기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림을 보고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외상 거래를 인식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11월 5일 거래를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11월 5일. 자, 보니까 선수금, 세운건설, 자, 45만원. 이거 컨트롤 C 해놓으시라 그랬죠? 컨트롤 C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거래일자는 역시 11월 15일이고요. 공급가액은 45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세운건설이라는 데랑 거래를 한 게 맞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하고 완세트가 됐네요. 자, 그럼 이거 붕괴하실 수 있죠? 자, 붕괴 한번 들어갈게요. 자, 붕괴를 해 보시면, 자, 화이트보드를 띄우고 붕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붕괴를 해보면 계약금을 먼저 이제 준 거는 빼야 되겠죠? 차변의 선수금이 45만원 우리가 확인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출을 한 게 얼마였어요? 450이었죠? 그러니까 한 10% 정도 계약금을 미리 받았었나 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은 뭐 솔직히 계산할 필요가 없긴 한데 얼마입니까? 405만원이겠죠? 자, 이게 뭐예요? 나중에 받기로 하다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겠고요. 자, 얘는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겠고 어디다? 세운건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바로 참 여기도 세운건설이죠? 그래요. 맞아요. 여기도 세운건설. 여기도 세운건설. 자,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자, 됐죠? 자, 바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컨트롤 CRR 했죠? 자, 그 다음에 11월 15일. 자, 보세요. 대변의 상품 매출 먼저 입력합니다. 자, 450만원. 자, 차변의 선수금, 세운건설. 그리고 컨트롤 V 하시라고요. 45만원. 자, 그 다음에 차변의 나머지 어떻게 돼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 거래처를 그대로 복사하는 기능은 K랩과 동일합니다. 전산회계 시험하고 똑같아요. 플러스 엔터. 됐고, 405만원. 아이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유무형자산의 매각. 자, 매각 문제. 다른 건 3점인데 얘는 4점씩이나 줘요. 예, 좀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보니까 뭐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보이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평가 문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자료 설명되어 있는데요. 11월 24일자 거래라는 뜻 볼 수 있겠고요. 영업부에 사용하던 승합차가 노후가 돼서 서화정보에 매각을 하고, 그죠? 팔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대금은 서화정보라는 거래처한테 매각을 하고요. 대금은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러면 이제 매각해야 된 이제 매각 대금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계약서에 있고요. 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게 뭐냐면 바로 부문 재무 상태표죠. 자, 요걸 참고로 이따가 제가 문제를 풀어 드릴 건데 일단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대금은 이제 매매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돼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600만 원. 600만 원에 팔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계약서를 씁니다. 실제 증빙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한 것 같은데, 요 금액만 보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없고요. 예. 서화정보라는 말 밑에 나오고, 그죠? 필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 승합차라고 되어 있는 차량 운반구죠.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구해줬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1250만 원짜리죠? 2750만 원에 1500을 빼면 1250을 이제 600에 팔았으니까 그만큼 나는 이제 손해를 본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드마카를 소환을 해서 판서를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마카야 나와라. 자, 판서야. 자, 보드마카. 이거 화이트보드 보드마카래. 화이트보드야 나와라. 자, 우선은 부분 재무 상태표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부분 재무 상태표. 자, 우리 차량 운반구가 얼마냐? 차량 운반구가 얼마입니까? 이죠? 2750이죠? 취득 원가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입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0이죠. 그러면 이 자산은 얼마짜리 자산입니까? 그렇죠. 1,250만 원짜리 차예요. 근데 이 1,250만 원짜리 차를 얼마에 매각했다고요? 600만 원에 매각을 했다고 돼 있어요. 계약서상에 우리 형광펜 칠한 금액이 6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이 매각을 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금액, 요거는 뭐죠? 장부 금액이잖아요. 장부 금액보다 매각하는 금액이 지금 더 적죠? 그럼 나는 여기서 이 거래에서 얼마만큼 손해를 본 겁니까? 그렇죠. 650만 원만큼 손해를 본 건데 이걸 뭐라 그래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죠. 자, 그럼 분계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분계는, 자, 이 차량 운반구를 없애줘야 돼요. 차량 운반구, 대변의 차량 운전 줄여서 차량이라고 할게요. 275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털어줘야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0.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원래는 이쪽에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 금액만큼, 즉 1250만 원만 딱 나오면 본전이에요. 근데 1250이 아니라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했죠. 자, 이게 얼마예요? 자,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매각대금 밖에 안 들어오죠. 600만 원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매각대금, 자,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보통예금 거래처 국민은행 걸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
그죠? 나머지 금액이 정확하게 650만 원이 남을 겁니다. 이 650만 원 남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냥 줄여서 처분 손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데 그냥 줄여서 할게요. 자,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입력 들어가 보면요. 자, 11월 24일 분계고요. 자, 일단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차량 운반구 먼저 없앴죠. 자, 2,75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다음 번호죠. 자산의 다음, 그 자산의 차감 계정. 우리 전산회계 공부했던 친구들 좀 아실 거예요. 그죠? 자산 번호의 다음 번호가, 예, 그 차감 계정, 평가 계정이라는 거.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면 외상 매출금의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금은 109번. 그쵸? 건물이 202번이에요. 202번의 다음 계정인 203번. 이렇게 코드를 좀 외워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코드 체계는 전산회계와 AT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1,5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돈이 들어와야 될 돈. 자, 보통예금이고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600만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금액은 6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가급적이면 저처럼 코드를 좀 외워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뭐 코드를 일일이 F2번 누르고 찾는 법까지 알려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이 아래쪽도 보면요, 입력을 하시다가 자꾸 보면 이렇게 앞에 코드들이 보여요. 이러면서 자꾸 메모를 하시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거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기출문제 한두 번 풀어보고 그쵸? 강의 한두 번 듣고 자격증을 따시려는 생각은 제가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천재이셔서 여러분 머리를 믿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저도 좀 모르겠는데, 저조차도 일단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노력형 천재란, 천재는 천재인데 천재가 그 노력형 천재.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엉덩이로 했어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원래 연극 배우 출신이었어요. 문과 출신이고 회계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에 무식하게만 공부를 15시간, 16시간씩 공부를 해갖고 전산세무 1급도 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회계 쪽 한 거는 벌써 한 1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저도 바닥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모르겠어요. 머리가 제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엉덩이로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노력형 천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싫으시면 다른 강의도 많으니까 다른 강의 들으셔도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일단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니까 이 계산서란 증빙을 봐야겠죠. 딱 보니까 파란색이니까 매입이에요. 공급받는 자. 그죠? 이제 좀 더 감이 오시죠? 공급받는 자가 보세요. 나잖아요, 나니까 이건 매입이지 그죠? 그럼 청암 출판이라 매출인 거고. 자, 그 다음에 항상 뭘 보라 했어요? 날짜 보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보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맨 나중에 보는 거죠. 일단 설명을 드려봤고요. 평가 문제 그렇고, 중요한 내용은 자료 설명에 있어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도서를 구입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도서 인쇄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야 수표로 지급, 이건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또 수표라는 말이 나오죠. 증빙을 봐도. 그죠? 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이것도 현금이지만 이것도 현금이죠. 자, 좋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다 입력이 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고 치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밑에다가 바로 분개를 해드릴게요. 자, 바로 분개를 해드리면, 자, 어떻게 됩니까? 대변에 현금이죠, 현금. 나간 돈 얼마예요? 12만원. 타임 발행 수표니까. 차변에 도서, 인쇄비. 그냥 판매비 관리비라고 안 해도 되겠죠? 800번대니까. 다 800번대예요. 12만원. 이제 좀 줄여서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날짜는 11월 26일이겠고요. 출금 826, 도서인쇄비, 금액은 12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7번. 역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준표라는 증빙이 보이긴 하는데, 자, 거래자를 입력하라고 평가 문제 되어 있고, 자료 설명, 신규 거래처에, 자, 거래처에 선물할 이라는 말이 나오면 접대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결제하였다, 미지급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날짜 봐야 되겠죠. 언젠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합계금액. 항상 합계금액 87,000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요, 그 카드사가 어딘지도 아셔야 돼요. 국민카드.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요게 제가 형광펜 친 거 여러분도 똑같이 책에다가
형광펜 교재에다가 형광펜으로다가 칠하시면서 메모할 사항들이 있으면 메모를 하시면서 가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리 분계를 좀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에 들어갈게요. 자, 분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계는 일단 대변의 미지급금이죠.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당장 돈 나간 거 아니죠. 난 87,000원 이렇게 나가는 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차변에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 뭐 다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뭐 굳이 뭐 판매비와 관리비다 제조다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지급금 거래처는 어디예요? 국민카드죠. 국민카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자,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그죠? 12월 11일이었고요. 자, 차변의 접대비. 자, 금액은 87,000 아이고 죄송합니다. 87,000원. 아이고 죽겠네. 자, 그다음에 국민카드 87,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다 끝났죠? 자, 좋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매입거래. 요것도 거의 시험 문제에 꼭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14회 때도 똑같은 거 봤고 13회인 지금도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똑같이 나오네요. 자, 일단은 공급 받는 자기 때문에 일단 나예요. 그럼 이제 매입이라는 거 파란색이니까 알 수 있겠죠. 실제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칼라로 나옵니다. 칼라로 나와요. 자, 요 정도만 보고요. 바로 갈게요. 평가 문제 됐고요. 자료 설명. 자, 상품을 구입하고 라는 말이 나오니까 상품, 차변의 상품이 되겠죠. 자, 일부는 보통예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그죠? 실제 외상 매입금이란 말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 그림을 보니까 찾으신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200만원만큼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자,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뭐 날짜는 뭐 같은 날짜, 그죠? 그 다음에 이쪽도 거래일자를 보니까 그죠? 12월 22일 날 상품을 구입했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공급가액이 900만원, 전체 상품 금액은 900만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상품 가격은 900만원이라는 뜻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0만원을 보통예금에 줬고 나머지 700은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 분계를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우선은 자, 우리가 상품 구입한 거 분계해 주고요. 차변의 상품,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900만원만큼 자, 샀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나간 거 얼마예요? 그렇죠. 얼마 지급했죠? 200만원만큼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뭐 하기로 했어요? 외상 매입금 700만원 이렇게 지급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래처가 좀 다르죠? 자, 우리 보통예금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국민은행 거래처 잡아주시면 되겠고, 외상 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는 어디죠? 그렇죠. 주식회사 성광상사. 성광이는 제 둘째 처남, 셋째 처남 이름입니다. 저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네, 결혼했어요. 나이가 벌써 제가 38이에요. 예, 목소리에 비해서 좀 동안입니다. 목소리에 비해서 동안이 아니라, 얼굴 생긴 거에 비해서 목소리만 동안입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그만 떠들게요. 자, 이게 정답이고요.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 들어갈게요. 자, 12월 22일이고요. 차변에 상품 들어가시면 되겠고 금액은 9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그 다음에 자, 국민은행 들어가시면 되겠고 금액은 200만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매입금인데 이게 국민은행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성광, 저희 셋째 처남 이름. 자, 그 다음에 얼마예요? 예, 그렇죠. 7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죠?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이번엔 좀 빨리 끝냈네요. 그죠? 자, 출장비 정산. 자, 잊을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 출장비 정산입니다. 죽겠네. 자, 여비정산서 이렇게 서식이 있죠. 이 증빙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평가 문제 볼게요. 자, 12월 18일 날 거래를 확인하라고 돼 있어요. 12월 18일 거래. 자, 딱 봐도 뭘 것 같아요. 이 12월 18일 거래가. 그렇죠.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이에요. 이게 가지급금으로 분명히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방한복에 대한 부입비는 복리후생비 처리하고 나머지는 출장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출장 관련 비용이 뭐냐면 여비교통비예요. 그러면 방한복 관련 구입비만 복리후생비 처리하고 나머지는 여비교통비 처리하라는 얘기고, 12월 18일 날 돈 준 거는 가지급금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2월 24일 거래란 얘기고, 출장을 마친 직원의 여비정산을 하니까 가지급정산 맞네요.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풀어보면 뭐 별거 아닙니다. 자, 우선은, 자, 여비정산서를 놓고요. 자, 뭐 여기 나와 있긴 해요. 현금 회수액 3만원 다 써 있어요. 보세요. 다 써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소요액, 이 32만원 안에 복리후생비도 있고, 여비교통비도 있다는 뜻이고, 사실, 굳이 조회를 안 해봐도 되는 게, 12월 18일 안 봐도 비디오가 35만원이 분명 가지금 지급됐을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숙박비 뭐 쭉 다 돼 있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방한복 구입비 15만원 이것만 복리후생비가 나머지는 여비교통비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분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혹시 모르니까 18일 날 날짜를 가보니까 자, 가지급금 김희영 거래처가 걸려 있어요. 그쵸? 전산회계 시험도 가지급금의 거래처를 거는 문제가 덜어 있었는데 김희영 안에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돼요. 일단 이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 우리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보드마카 화이트보드, 자, 보드마카가 아니라 화이트보드 소환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소환.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초, 아이고, 왜 이렇게 저기 됐니? 우리가 당초에 가지급금을 지급한 금액은 얼마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35만원이 지급됐다는 거죠? 그죠? 자, 아이고. 이게 제가 펜이 촉이 다 돼서요. 펜 촉 갈 때가 됐어요. 그래갖고, 예, 태블릿 펜을. 35만원 지급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처가 김희영이라는 사원한테 지급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정산하는 분계를 하려면 일단 무조건 대변의 가지급금이에요. 출장 갔다 돌아오면 무조건 그쵸, 가지급 정산을 해야 되니까 35만원이고, 그러니까 거래처 김희영은 좀 이따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선은 방한복 구입비는 모두 뭐라 그랬죠? 복리후생비라 그랬어요. 그죠? 복리후생비가 얼마라고요? 15만원. 추워서 입었나봐요. 방한복. 그 다음에 자, 하나 팁을 드리면 현금 회수액이 먼저 나왔잖아요. 현금 3만원 해요. 그럼 나머지가 다 뭐겠어요? 나머지가 여비교통비겠죠? 물론 뭐 여비교통비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17만원 되겠죠? 네,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그쵸? 이쪽에 빨간색을 쓰면 안 되니까 보라색을 쓸게요. 사람 이름 빨간색 쓰면 안 되죠. 김희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자, 됐고요. 입력 한번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걸 그냥 복사를 해버려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자, 그 다음에 김희영 이렇게 해주고 35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리후생비 먼저 해주고요. 요 금액이 15만원. 자, 냉겨온 금액 얼마? 3만원. 그럼 나머지 17만원 남잖아요. 이게 여교통비 17만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고 좀 쉬었다가 다음 회차 갈게요.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동차세 고지서라는 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자동차세 고지서. 자, 평가 문제 됐고요. 자료 설명 보니까 12월 30일 날짜로 돼 있어요. 친절하게. 예, 날짜가 없어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 배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결국은 자동차세라는 뜻이고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업무랑 관련돼서 자동차세를 납부를 했는데 그게 현금으로 냈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날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수납인에도 같은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12월 30일.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의 합계 이걸 보셔야 돼요. 25만 8,500원. 이런 그림을 봤을 때는 여기를 보셔야 된다. 자, 그럼 분계는 바로 여기서 해드릴게요. 바로 분계 여기서 해드릴게요. 자, 분계를 바로 해드리면 우선 대변에 현금 나간 건 맞죠? 현금 얼마입니까? 25만 8,500원 나갔고요. 차변에 뭐예요? 자동차세니까 세금과 공과 25만 8,000원이지 참. 25만 8,500원. 58,500원.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자, 입력 한번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12월 30일 되겠죠. 그 다음에 출금, 세금과 공과. 출금해도 되잖아요. 그죠? 25만 8,500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13회까지 풀어봤고요. 이어서 좀 쉬었다가 12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